자,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자, 아무튼 뭐 또, 한 주가 시작되는 또 이번 주에는, 설날 명절까지 또 겹쳐있으니까 3일 이제 시장이, 열리죠. 자, 오늘 시장 지수는 좀 하락 출발을 합니다. 월요일, 그죠? 지금 이제 코스피가 한 25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뭐 지금 현재 8포인트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근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오늘 어쨌든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이제 그룹주들이, 아무튼 이제 현대차가 이제 6% 정도,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도 한 8%, 오늘 기아차가 13%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죠. 이거는 이따가 뭐 애플과 이런 협력 관계에 이제 협의하고 있지 않다. 이런 또, 발표를 함으로써,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LG화학하고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또 요런 상황도 있죠. 어쨌든 그 2차 전지 소송전에서 이제 판결이 10일날 또 판결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불안한 그런 이제 불확실성에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반대로 이제 오늘 뭐 이쪽 조선주라든지 또 일부 뭐 화학주들 또 철광 뭐 또 게임 NC소프트라든지 뭐 기타 나쁘진 않아요. 시장은. 그러니까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BBIC 부분에서 오늘 이쪽에 자동차 또 이쪽에 화학 전기차 2차전지 그죠? 요 부분에서만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나쁘다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이제 하락하는 부분에서는 또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이유 없는 하락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은, 자,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가 조금 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 2,300억 정도.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지만, 또 기관들은 오히려 뭐 1,900억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 쪽이,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뭐 매수 매도를 이제 반복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금융투자가 결국 또 매수를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면, 오후장에 가서는 또 외국인들도 약간 매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수는 뭐 지금 현재 27%지만 크게 그렇게 하락할 그런 상황은 없지 않을까 보여지고, 연기금의 매도는 어쨌든 뭐 어차피 나올 물량이기 때문에 연기금은 좀 뭐 아무튼 많이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나오면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좀 하락을 하지 않는 방향이 좋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으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한번 살짝 보면, 지수 부분에서는 이제 지금 여기서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이 고점, 뭐 장중 고점이긴 하나, 이 고점을 어쨌든 돌파를 못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고점보다는 이번에는 이 고점 밑에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여전히 추세는 지금 뭐 저점을 높여나가는 건 추세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쨌거나 이번 여기서 주가가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을 윗방향도 그렇고 아랫방향도 그렇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뭐 2월달 정도 조정을 받아주면,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대세 상승장에서도 지수적인 부분이든 종목적인 부분이든 많게는 3개월 조정을 받습니다. 또 적게는 뭐 한두 달, 두 달 정도 조정을 받으니까, 그 조정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우리 여기서 시장이 뭐 크게 꺾이거나, 요즘 뭐 보면 이제 미국계 이런 또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도 또 뭐 블룸버그에서도 보면 우리나라가 주가가 많이 올랐다, 앞으로 빠질 것이다, 이런 급들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지금 뭐 이런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튼튼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장에 돈들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예탁금이.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주식시장에 올 것이다. 지금 거의 뭐 한 5년 동안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런 기회를 맞이했고, 그래서 외국계 이런 레포트, 뭐 모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뭐 빠질 것이다. 항상 그렇게 합니다. 걔들은. 그죠? 그래서 걔들의 말을 뭐 전혀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이제 보고서 부분에서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한 번씩 하는 그런 뭡니까? 걸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지수, 만약에 예를 들어, 지수라는 게 또 제가 많이 틀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 3,000포인트대를 저번 저점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크게 또 깨고 내려가는 그런 시장이 나오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비중 축소를 좀 하고 또 스탠바이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무작정 가지고 계시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어쨌든 지수는 그런 좋게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시장이라는 것은 또 변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술적인 차트 부분으로, 아무튼 요 저번 저점, 2,900
680대, 70대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현 스탠드를 그대로 좀 유지를 하는 부분에서 누차가 설명한 것처럼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면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그죠? 또 주가 많이 내리는 부분에서는 모자란 부분에서는 좀 채우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오늘 005930 삼성전자 한번 문제 볼게요. 자, 삼성전자는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구간대에서 일단 매도를 한 이후에 지금 계속 매수하지 마라. 자,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매수하지 마세요. 스탠바이 하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나빠다 이런 측면보다도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뭡니까? 지수가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수의 조정에서 가장 지금 시장의 지수와 연동이 큰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그냥 보유, 그러니까 물량을 줄였을 거라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051910 자, LG화학이 이제 오늘 요것도 이제 완벽하게 이 고점 돌파를 하지 못했죠. 근데 이제 LG화학이든 뭐 SK이노베이션이든 아무튼 오늘 이쪽에 이제 미국의 그 ITC에서 이제 10일 날 판결을 합니다. 소송전을, 그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지금 주가가 이제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 물론 이제 LG한테 약간 뭐 유리한다 이런 부분도 있겠으나,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서 불투명한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지금은 그냥 보유만 하시라.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기존에 있는 물량 자체만 이제 보유를 하는 그런 전략을 펴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006400 자,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유만 하자. 그러니까 주가가 오늘도 물론 약간 좀 조정을 받지만 오히려 또 올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20일 1팽을 놓고 사이에 있는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20일이 옆으로 역배열로 내려오면서 저항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SDI도 마찬가지로 크게 나쁘지 않는 선상에서 보유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쪽에 이제 한번 볼까요? 이쪽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 카카오는 요것도 이제 20일 사이에서 요 옆에 이제 퍼덕퍼덕 긁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를 줄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조금만 지수가 좀 밀리는, 요것도 박스권을 본다면 43만원, 그죠? 또 위로서는 한 47만원, 요 사이에서 박스권일 텐데, 요거는 오히려 뭐 좀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조금 뭐 물량이 적으신 분들은, 그죠? 왜? 요는 이제 미리 조정을 좀 크게 받았던 그런 모습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카카오는 조금 크게 밀리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매수를 물량이 적으신 분들 좀 해도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000270 자, 기아차를 000270 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아차 오늘 이제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애플과의 이 전기차 자율주행 차 애플카를 그동안의 시장에서는 뭐 어쨌든 기사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오늘 현대차에서는 이제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 현대차가 이제 애플카의 어쨌든 뭐 시장에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가 뭐 급등한 거는 맞아요. 또 한 번씩 상승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상승하는 폭 자체는 사실은 이쪽에 그 기아차로 본다면 그 상승폭가 한 84,5천원이면 지금 마무리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 지금 뭐 13% 하락을 하고 내일 정도 조금 하락하는 부분에서는 물론 크게는 여기 정도 볼 수 있지만 전체 시장의 지금 상승이라든지 또 현대차 기아차가 결국 뭡니까? 애플카와의 어떤 협력 부분에 물론 그거는 뭐 회사에서 경영지에서 판단하겠지만 물론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겠으나 그동안에 현대차가 앞으로 2025년까지 시장에서 이제 어쨌든 전기차의 생산을, 그죠? 최고치로 말 그대로 이제 이쪽에 그 미국의 테슬라보다도 더 많은 생산을 할 것이다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제 오늘 이 악재 때문에 주가가 뭐 크게 급락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를 과감하게 하라 이런 말씀 드리는 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좀 크게 빠진 상태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고, 그래서 결국 이제 요 83,000원대 여기 부분이면 시장과 흡사한, 그죠?
뭐 그런 조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량이 만약에 많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조금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좀 물량을 약간 좀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물량이 그렇지 않다면 뭐 굳이 여기서 그죠 오늘 13% 빠진 상태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약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005380. 자, 현대차는 뭐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물량 축소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스탠바이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로, 요번에 이제 저번 저점 부근인 21만 7천원대, 요걸 이제 깨느냐 안 깨느냐, 요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추세는, 그러니까 이제 애플카의 덕을 본 주식은 사실은 이제, 이쪽 기아차가 좀 덕을 보기는 봤잖아. 그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덕봉은 없다. 물론 이제 이 갭 상승 부분에서 약간은, 상황이 있었지만, 뭐 이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전기차 부분도 또 현대차가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지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승한 부분도 약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는 매수보다는 지금 여기서 이 저점까지 내려오기는 했으나 지금 시장의 상황이 그죠? 상황이 조정 국면이잖아요. 조정 국면이니까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보유를 하시고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 이제 그래봐야 뭐 한 달 정도 좀 늦게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도 한 2월달에 그냥 조정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수도 2월달 좀 조정이다. 그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009150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스탠바이 그냥 스탠바이 오늘 BBIC 전반적으로 스탠바이를 하는 그런 선상 그러니까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에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자 포스코 케미칼 한번 볼게요. 포스코 케미칼. 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이제 계속 이제 요 옆으로 행보를 조금 하는 모습인데, 항상 포스코 케미칼 행보를 조금 하면, 뭐 한 달이든 뭐 행보를 합니다. 겨우에 주가를 실망시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은, 일단 뭐 2차전지가, 아무튼 향후 2030년까지 매년 20%씩 성장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 케미칼도 좀 크게 밀리는 부분. 그러니까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지금은 좀 자제. 왜? 지수가 조정인데 올라가면 약간 이제 물량이 많은 부분에서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 크게 밀리는 부분에서는 조금 뭐 매수 관점으로 그래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LG전자 한번 볼게요. LG전자 066570. 오히려 이제 이쪽 오늘 현대차, 기아차 조정을 받아서 LG전자도 이제 얼마큼 빠졌고요. 그러니까 요, 예를 들어서 15만원대 요 초반 자체는 어쨌든 바닥으로 형성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는 조금 자제하시고, 그죠? 요것도, 이날 매도를 좀 보여드렸잖아요. 19만원대, 그죠? 19만원대. 그래서 그 이후에 좀 계속 스탠바이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가격 조정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뭐가 필요합니까? 기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LG전자도 만약에 15만원대 초반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뭐 조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외에 이제 뭐 하나솔루션이든, 이쪽에 뭐 SK이노베이션이든, 또, 이쪽 그 외에 이제 LG화학, 뭐, SDI 다 같은 편이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에 068270, 자, 셀트리온, 자, 어쨌든 셀트리온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참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제 항체 치료제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가로는 두 번째 국가죠.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셀트리온인데, 자, 시장에서는 참 무시를 하는 것 같지요. 근데 그동안 셀트리온은 무시를 당해왔어요. 당해왔지만 결국은 주가가 어쨌든 2만원, 3만원에서 지금 30만원까지, 35만원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자, 이제 셀트리온의 본질적인 부분도 바이오 시밀러도 지금 뭡니까? 사상 최대의 실적을, 이제 다음 설 지나고 그 다음 주, 설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것이고 4분기. 그럼 뭐 지난해 매출,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매출 지금 최소 1조 8천억 이상, 영업이익도 최소 7천억 이상, 그죠? 7,500억대 이렇게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레키나주가 아무래도 구정 이후에 이제 2월 말부터 이제 지금 해외 수출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레키나주를 우리나라에 팔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원가를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팔아봐야 얼마를 팔겠습니까? 그죠? 500억을 팔겠어요? 1000억을 팔겠어요? 해외에 수출을 하면서 몇 조의 수출을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물론 오르고 내리고 이번 이제 행보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쇼크부도 이루어졌고요. 실적과 최고의 성장 맥락으로 접근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주식이 쉽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만큼 이제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그죠? 앞으로 이제 개인들의 주식을 뺏으려고 무단 주가를 흔드는 또 그런 모습도 전개를 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저축이라는 개념. 제가 앞에 BBIC 방송을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유가 이 추세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면 그 수익 내는 금액을 가지고 셀트리온 저축을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도 셀트리온은
여유가 계신 분들, 이걸 무리하게 뭐 담기, 미소, 신용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윳돈으로서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런 쪽은 뭐 여러분들 신용을 하든 그건 저는 모르겠어. 하지만 셀트리온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요거는 저축 주식으로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희망 고문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희망 고문을 당해야지만 주식은 과거에 오랜 버핏도 그렇게 해서 큰 돈 벌었어요.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수급도 보니까 지금 뭐 기관 쪽에서 약간의 매수가 유입이 되긴 하는데 이래도 빠지지 않는 부분에서 오늘 신한창고 쪽 이쪽부터 이베스트 이런 쪽에서 지금 계속 그동안에 자전 돌리고 매매했던 창고에서만 뭐 뿌럭뿌럭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뭐가 터지겠습니까? 수출이 터질 것입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 나옵니다. 그죠? 또 그 다음 주에 뭐가 나옵니까? 셀트리온이 또 유럽에서 그죠? CTP17 유플리마, 그죠? 고농도 휴밀라, 바이오 시밀러 판매 성인이 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화이팅 하시고, 7시에 셀트리온 방송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